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가을맞이 호박 축제가 한창인 워싱턴 근교의 한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는 예년보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을이 조금 늦게 찾아왔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풍성한 수확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워싱턴 인근 농장들에서는 여름 내내 농사지어 수확한 커다란 호박들을 방문객이 직접 딸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농장에서는 각종 과일과 채소 외에도 바비큐, 팝콘, 아이스크림 등 갖가지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고 여기서 키우는 가축들도 직접 만나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승마나 트랙터가 끄는 달구지 타기 등 다양한 놀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입장료는 농장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직접 딴 사과와 호박 등은 돈을 내고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사 먹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지만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한 추억까지 살 수는 없겠죠. 10월 내내 열리는 워싱턴 인근 농장들의 가을맞이 축제는 11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나루히토 일본 천황의 공식 즉위식이 22일 도쿄의 황궁에서 열려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즉위식에서 일본의 헌법과 황실 전범에 따라 황위를 계승했다며 즉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상징으로 임무를 다할 것이라 다짐하고 국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즉위식에는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주요 인사들과 한국의 이낙연 총리 등 180여 개 나라에서 온 약 2,00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천황의 발언에 이어 축하의 뜻을 밝히고 만세 삼창을 하며 천황에 대한 충성을 나타냈습니다. 칠레 정부의 지하철 요금 인상을 둘러싼 반정부 시위가 칠레 전역으로 확산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칠레에서는 지난 6일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최대 1달러 17센트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위는 점점 과격화 양상을 띠어 현재까지 15명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칠레 정부는 30년 만에 산티아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하철 요금 인상을 철회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주스팅 트루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지난 21일 실시된 캐나다 총선에서 승리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2015년 집권한 트루도 총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의 비리 연루 사건에 대해 검찰을 압박한 사실과 과거 흑인 분장을 했던 사진이 공개돼 지지율이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보수당 또한 이런 논란을 총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권 교체를 노렸지만 실패에 그쳤는데요. 자유당은 단독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신민주당과 연정을 통해 트루도 총리의 2기 정부를 꾸려갈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영국 에식스주에서 10대로 추정되는 한 명을 포함한 총 39구의 시신이 화물트럭 컨테이너에서 발견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현재 북아일랜드 출신 남성으로 알려진 25살의 트럭 운전사가 살인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인데요. 영국 경찰은 사망자 전원이 중국 국적으로 동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신매매 또는 밀입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0년에도 토마토 트럭에 숨어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58명의 중국인이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승혁 프로듀서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스페인의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가 또다시 대규모 시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이 지난주 카탈루냐 자치정부 출신 정치인 12명에게 불법적인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최장 13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건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스페인의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이 이끄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92%의 찬성표를 얻어 독립 카탈루냐 공화국을 선포했는데요. 스페인 정부는 분리독립 투표 자체가 불법이라며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푸지데몬 수반은 독립선언 직후 벨기에로 도피했고 휘하의 지도부만 잡혀가 재판을 받은 건데요. 카탈루냐 일부 주민들은 항의 시위를 통해 여전히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Queremos un Estado propio. Ya lo teníamos y nos lo quitaron por la fuerza de las armas. Queremos recuperar el Estado. 문제의 중심인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입니다. 인구 75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지역 총 생산은 약 2,500억 달러로 전체의 19%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카스티아와 달리 카탈루냐 언어와 문화 등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는데요. 15세기부터 스페인 왕국의 일부였지만 일정 수준의 자치를 누려왔고 주도 바르셀로나는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로 발전했습니다. 또 19세기부터 꾸준히 산업화를 진행해 스페인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의 군사 독재 36년간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1939년 스페인 내전 승리로 권력을 장악한 프랑코는 내전 당시 반대편에서 싸운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지역색을 아예 말살하려고 시도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카탈루냐어 사용을 금하고 전통 축제와 노래까지 금지하는 등 지역 문화를 탄압했는데요. 이때부터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 경기는 지역 간 대리전의 양상을 띨 만큼 격해졌다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프랑코 사후 카탈루냐는 자치권을 다시 인정받았지만 마드리드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깊이 남았죠. 다시금 분리독립 감정에 불을 댕긴 것은 2010년대 초반에 찾아온 유럽 금융위기였습니다. 스페인은 심각한 부동산 거품 붕괴로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뼈를 깎는 긴축 재정에 돌입했는데요. 일부 정치인들은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에서 세금을 걷어 안달루시아 등 가난한 지역에 퍼주기만 한다며 카탈루냐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긴축 정서가 해묵은 지역 감정을 자극하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점점 더 반스페인적인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스페인 전통의 상징과도 같은 투어를 금지하고 급기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La immensa majoria dels representants polítics legítimament escollits han culminat un mandat validat a les urnes. 그렇다면 카탈루냐가 정말로 스페인으로부터 갈라서서 독립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투표 자체가 애초부터 지역 감정에 호소한 정치인들의 쇼에 불과하며 주민의 절반은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주민투표에는 카탈루냐 전체 유권자 531만 명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229만 명만이 참가해 독립에 찬성을 밝힌 인구는 전체의 38%에 그쳤는데요. 이는 역으로 절반 이상의 주민이 독립에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것이란 사실을 반증해준 셈이 됐습니다. 카탈루냐는 이미 500년 넘는 세월 동안 스페인의 일부였고 지금도 타지 출신 주민이 인구의 30에서 40%에 달하는데요. 전문 조사기관들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독립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Y por querer promover el guerra civilismo en Cataluña y que se enteren que Cataluña va a seguir siendo española. 둘째, 스페인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과 국제사회마저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20세기 후반 독자적 언어와 문화를 가진 바스크 자치국의 무장 독립 투쟁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통합을 유지했는데요.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하면 바스크 자치국도 들고 일어나 스페인 전체가 4분 오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카탈루냐의 독립을 막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더군다나 유럽연합도 유럽의 통합을 추구하는 추세인데 카탈루냐가 독립한다면 프랑스의 코르시카, 벨기에의 플랑드르, 이탈리아의 북부주 등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들을 자극할 수 있어 카탈루냐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Pero aquí estamos hablando de que la Unión Europea permite que una parte de un Estado se rompa por un referéndum que no es democrático. 또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서 카탈루냐가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가졌다는 주장은 분리 독립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평도 나옵니다. 바다 건너 미국 역시 2년 전 주민투표 당시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일부라며 하나의 스페인을 위한 스페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Again, reiterate our support for a unified Spain. 만에 하나 카탈루냐가 독립한다 해도 지금처럼 건실한 경제가 지속 가능한지는 불확실합니다. 스페인이 반대하는 한 카탈루냐의 유럽연합 가입이 어려워 지금 누리고 있는 관세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카탈루냐의 수출 66%가
유럽연합으로 가는 만큼 독립 후 카탈루냐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1992년 자국 최초의 올림픽을 수도 마드리드가 아닌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등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24일 국립묘지에서 프랑코의 유해를 이장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스페인 국민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독재자 프랑코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온 사회당 정부가 드디어 실천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지난 100년 동안 깊숙이 뿌리내린 스페인 지역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현대 미술의 거장 앤디 워홀.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살펴보며 워홀의 예술 세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네, 앤디 워홀 하니까요. 역시 캠벨 스프, 마릴린 몬로 같은 팝 아트가 떠오르네요. 네, 사실 팝아트의 선구자로 알려졌지만 그런 대량 생산품이나 유명인들을 주제로 한 작품은 그의 예술 활동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회적 이슈,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정체성 안에서 느낀 고립감 등을 다룬 그의 폭넓은 예술 세계를 VOA 센트럴의 취재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Most people think of Warhol as a pop artist, lighthearted, about consumer goods, a Coca-Cola, some Campbell's soup, a Brillo box. That was a tiny, tiny, brief chapter in Warhol's career because immediately the next year, the idea of death, of mortality enters his work. Warhol came from a very poor working class family. There were immigrants from Far East part of Slovakia. They were Byzantine Catholics. In 1962, he decided to do a picture of Marilyn Monroe, and I think he treated her as an icon. He did many images of Marilyn, sometimes in color, sometimes in black and white or silver, but it was always the same image, so that Marilyn was a timeless goddess. She was immortal. Unlike Marilyn Monroe, Elizabeth Taylor was someone of our world, earthly, that she was mortal. And so he starts with her as a young woman, and in this painting, you see at the very top a very photographic almost kind of image, and then it flickers across this large canvas, sometimes fading, sometimes being saturated, and by the time you get to the bottom of the canvas at the far edge, she's almost completely disappeared and faded away. And I think this is a kind of metaphor for mortality, that in the bloom of youth, we also see the beginnings of a life and death. Warhol was not just a simple reflection of the culture, he was critically responding to the culture and to the existential issues of human life, which are always with us. We can never avoid the issues of life and death. And I think that's why part of the reason that Warhol is such a profound artist and why he remains so relevant today. Well, we're standing in front of a series that Warhol did in 1964 called The Most Wanted Men. And these come from a New York police bulletin of criminals that the police felt were the most important to try to catch, to put in jail, that they were the most dangerous ones. So I think by making the Most Wanted Men from the police bulletin the subject was a sort of counterpoint or a kind of metaphor for his own identity as a gay man, that he was a criminal, that he was an outsider. So the idea of again, identity is a very profound, fundamental issue in Warhol's work. And again, he was far ahead of our time that we're only catching up to now, that the issue about sexual identity is unstable, it could be fluid, and that what was once illegal, what was outside the law, has now been actually embraced by society.